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면은 이제 월 말, 그리고 분기 말, 반기 말, 다양한 마무리 시점이고요. 그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보시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셔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과연 메이저 수급 주체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원래 줄곧 여기 앞단에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좀 쉬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살펴볼 수 있는 쪽 테크윙 오늘 또 굉장히 강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일부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가는 종목 오늘도 확실하게 흐름이 나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쪽 기관 순매수 상위단의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또 리포트 이슈와 함께 같이 올라왔다라는 점도 챙겨집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이청원 PB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님이 쉴 때 이렇게 아랫단에서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보셨다시피 시세가 이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쭉쭉 반도체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주가에 더 좋은 연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오늘의 이 쉬어감의 해석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분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수준인 매출액 기준으로 66억 7천만 달러 이걸 오히려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68억 1천만 달러였는데 단순하게 이러한 실적을 가이던스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해서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영위하고 있고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쪽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 데이터 센터와 HBM, AI양 수요 확대 거기에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D램과 낸드에 대한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 자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역시 2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해당 사업부에서는 우선 2분기 기준으로 3조에서 5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8조 2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장기와 D램 공급 부족 심화 그런 면에서 내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영업이익은 50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에 계속해서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역시나 HBM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9% 정도인데 SK하이닉스는 지금 53%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2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4조 7,61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실적이 지금 참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함께 주가도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만큼 좋은 움직임은 아니나 그래도 4월 8일에 기록한 86,000원 이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목표 가격이 30만 원까지도 나왔는데 말 그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저는 결국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업황 자체는 분명히 괜찮다는 것. 거기에 올해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명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하나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제 실현이 된다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배제하고 시장이 오를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계속해서 좋게 보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조정은 역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갈 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관점 활짝 열려 있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개선은 확인할 수 있는지라 매수 관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반도체 끌어가는 쪽 이수페타시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늘 흐름이 어마어마하죠. 애널리스트가 공장 투어를 갔다 와서 코멘트를 좀 올렸는데 4공장을 돌려도 공급 부족일 거고 앞으로 신규 공장 투자 더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오늘 주가 화답하죠. 전 고점 라인을 뚫으면서 오늘 두 자릿수대 상승. 지금 거의 6만 원 근접한 주가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한 7만 원까지 목표 주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앞으로 상승룸이 더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스타트로 쭉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왜냐면 이수페타시스는요, 한 번 오르면 다시 또 밀리는 경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김덕호 대표님, 이것의 의미 오늘 우리 좀 더 시작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지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는 건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LB가 결국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복층으로 돼 있는 PCB입니다. 그러니까 복층 PCB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HBM 시장부터 비롯해서 지금 계속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반도체 수요들이 계속 많아진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국 수요 부분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이번 7월에 또 뭐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또 재밌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MLB 부분들이 다시 한번 쇼티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뭐 1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좀 그래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몸값을 2배 가량 이제 지금 상승을 하는 격이 있기 때문에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조정 시에는 좀 이렇게 우리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산업의 수요 자체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에서 실제로 좀 잘 만들어내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상방 더 열어놓는다. 그러면 대표님, 한미반도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조정, 뭐 SK하이닉스 따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폭발적인 쪽은 이수페타시스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거래 자체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좀 빠르게 회전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주가 측면에서도 사실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주 정도의 규격으로 얘기하는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한 주 자체가 주가 자체도 굉장히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덥석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연초 같은 경우는 6만 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접근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차라리 주가 빠져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에서 TC본드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분명히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좀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서는 이제 수급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도 어느 정도 지금 매물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26일,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반짝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현금 유동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수록 한미반도체 같은 매력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정밀기가 이번에 TC본드 관련해서 납품 소식을 이제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독점 체제가 깨진다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이 기업들에게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시장 자체가 HBM 시장에서 주목을 했을 때 HBM3에서는 아직까지 TC본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실적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2024년도부터 해서 HBM4를 준비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뭐 예전에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에 예하였던 기업이 이제 실제로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한미반도체 회장이 이런 얘기했죠. 눈에 흙에 들어가도 절대 너희한테는 제품 안 팔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욕까지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한미반도체는 악재가 되겠죠. 당연히 뭐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앞선 코너에서도 계속 SK하이닉스에 대해서의 강점은 시장 경영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미반도체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한미반도체가 좀 무거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비중을 뭐 20% 가까이 뭐 이렇게 좀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뭐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좀 분할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면에서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그렇다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그렇다고 한미반도체가 완전히 뭐 꺾여
꺾였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삼성전자라는 변수는 계속 열어놓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테크윙도 가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후공정단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정원 PB님, 일반 서버 수요가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뭐 HBM을 포함해서 범용 D램까지 그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더라가 오히려 어떤 반도체 종목이든 간에 다 좋아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부장 쪽에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역시나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비.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을 장비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HBM의 수요 급증에 따른 고객사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TC본드에 대한 지속적인 납품, 거기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 수혜,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당장 고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업황 자체가 개선이 여전히 되고 있고 시장도 나아진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미 반도체는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은 테크윙, 사실상 연초부터 흐름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예. 테스트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시점도 올 거라고 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토대로 본다면 결국 장비 쪽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셋 중에는 가장 강한 힘을 보이는 섹터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셋 중에 저는 선택을 하자면 역시 장비를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지고 가거나 지금 시점에서 눌림이 나올 때 한번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는 장비와 도원거래 해보는 것으로 장비 쪽에 조금 더 주목 관점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가 반도체 관련 이슈가 조금 섞여 있기도 해서 같이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그 시노펙스가 한때 그 혈액투석 솔루션 사업으로 한번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또 모바일에 이어서 전장 FPCB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또 얼마 전에는 베트남 자회사에서 창사 이래 첫 배당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돈도 잘 벌었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모멘텀이 굉장히 여러 개로 보이는데 워낙 튀면 차익 압박도 있는 종목인지라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재료 강도가 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일단 네. 뭐 주가에 대한 향방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변동이 좀 크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노펙스도 사실은 이제 주가 자체로만 보면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이 계속 이제 매력적으로 평가가 됐던 원인들도 지난 이제 2019년도부터 해서 매출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팬데믹 때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PR 지표가 굉장히 지금 높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 대비해서도 지금 뭐 사실상 이제 60포인트 이상이 지금 된다라는 거는 뭐 60배수도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장 가속도가 좀 많이 탄력이 붙은 섹터다라고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FPCB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좀 뭐 여러 단에서 좀 거론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꼭 시노펙스가 뭐 오늘 6%를 뭐 10%, 1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의외로 시노펙스에게 뭐 뚜렷한 뭐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연일 이어진 거래가 좀 이렇게 합쳐지면서 거래 물량이 좀 더 추가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오늘 뭐 ISC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뭐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강자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가를 올렸던 기업들도 계속 도전을 받았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동안 대표주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매기가 몰렸었고 하나 마이크론 정도 있으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레거시 부분들이 좀 선방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전통적 기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소식단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좀 손가락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또 100만 주 가까이 지금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일단 수급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누적 거래량 이 부분들을 좀 놓치시면 안 되고요. 누적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 250일 기준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순매수 현황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지난 60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을 많이 하면서 상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방향에 따라서 시노펙스도 확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바이오 움직임 한번 주목해 볼게요. 사실 비만 카테고리도 있긴 한데 알테오젠이 워낙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이기도 하니까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하면 머크와의 관계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머크가 그 일본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해온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FDA 우선심사 허가 거절 나오면서 뭔가 주가도 답보 상태를 이루고 있는 요즘이긴 합니다. 뭐 물론 주가가 매일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알테오젠을 굉장히 매일같이 커버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오늘 목표 주가를 종전 30만 원에서 42만 원 선까지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는 심리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청호 PB님은 알테오젠 지금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3주 전인가 똑같은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도 누군가 유튜브에서 이 목숨 걸어야 되냐 그랬는데 진짜 걸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은 주가는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기준으로 조금 답보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6월에만 알테오젠의 주가가 17만 원 초반대여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1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큰 조정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거죠.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 중 가장 안전한 기업, 건전한 기업,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 아마도 알테오젠일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지금의 주가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로열티의 비중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은 먹고사로부터 최대 매출에 대해서 5%까지도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4% 정도 잡았을 때 목표 가격이 42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많은 투자자분들 알테오젠 계속해서 역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이 결코 끝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그때 실적, 특히 2026년 3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3,500억 원 정도가 회사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익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알테오젠은 말 그대로 사서 조금 묻어두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매수 기회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현대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30만 원 아래서 사도 돼? 30만 원 넘으면 또 못 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고비감이 같이 있는 그런 주가의 라인대에서 더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관 쪽으로 넘어가서 비만 쪽 얘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삼천당 제약도 있는 상황이죠. 이쪽에는 이제 뭐 아일리아 이슈도 있지만 그런 GLP-1, 그러니까 비만 관련해서 생산 설비 일어날 거다라는 이슈도 있고 펩트론 굉장합니다. 지금 장후반 들어서 다시 또 상승 탄력도 높이고 있는 구간 5% 가깝게 상승 시현하고 있습니다. 비만 쪽으로 완전히 지금 모여있는 것 같아요. 1112 쪽에 있어서는 뭐 치맥단도 있긴 하지만 목표 주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만도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경구용이냐 폐치형이냐 주사긴 주사인데 주 1회냐 월 2회냐 등등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압축해봐야 할까요? 수급 들어온 펩트론 위주로 보면 되는 건지 싶고요.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한미약품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주가 부분들은 조금 기대를 부응을 좀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가장 빨리 국내에서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그만큼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미약품이 일단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당뇨 학회를 진행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주가를 이제 견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한미약품과 동아ST 뭐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이제 좀 선제적으로 좀 매수가 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실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대외적인 변수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1112의 시총을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월가에서도 뭐 비만 치료제도 좋은 먹거리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장에는 뭐 HBM 시장을 더 주목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소외가 좀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비만 치료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옥석 과릭이다, 뭐 옥석 구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따지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시기 자체는 2026년 이후에
본격적인 주가 발현을 좀 재개를 했을 때는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펩트론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한미약품을 선택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는 좀 테마적으로 좀 이렇게 급등 급락을 좀 반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본연 매출 부분들이 좀 탄탄한 기업을 가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가에 괴리가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별적인 뭐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모아가는 구간 2026년부터가 오히려 주가 반응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좀 날랐죠. 뉴스 보면 진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알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가뭄이에요. 또 홍해 사태로 지금 막혀 있어요. 우회해야 돼요. 운임은 올라요. 미중 갈등으로 밀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오늘 이만큼 올랐습니다. 더 붙어도 될까요? 자꾸 어려운 질문만 들리게 되네요. 이창원 PB님.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면은 역시나 해운 섹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가 지금 10분의 1로 줄었지만 이후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치는 운송업계가 완전히 지금 그쪽으로 노선 자체를 자리 잡았습니다. 당연히 왕복 운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해운업계들이 그걸 오히려 지금은 선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수기 주문이 사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 등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물량을 사전에 운송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운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가운데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 오늘도 적지 않게 올라가고 있고 HMM 사실상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대략 1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해운 섹터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혹은 경기 상황을 대변하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해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운송,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물동량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좋습니다. HMM이 또 일어설 수 있을지 저희 추이 봐야겠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여러분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